서울 영등포경찰서의 세관 마약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연일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청문회까지 열렸지만 아직까지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는데요. 오늘 뉴스 AS에서는 이 문제 다뤄보겠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세관 직원이 필로폰 밀수에 도움을 줬다는 마약 조직원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당시 수사팀장을 맡았던 백혜룡 경정은 이 과정에서 광범위한 외압이 이뤄졌다고 주장합니다. 경찰서장이 언론 브리핑을 만류하면서 용산 얘기를 꺼냈고 이후 지휘라인에 있지도 않았던 조병로 경무관이 전화를 걸어왔단 겁니다. 갑자기 이렇게 브리핑도 맡고 수사를 방해하게 된 계기가 용산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외압 의혹이 사실이 아니란 이들은 세관 연루 의혹이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반박합니다. 수사기관이 공표할 만큼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을 뿐 수사를 방해할 의도가 없었단 겁니다.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마약범들 일방적 진술만 있는 상황에서 바로 브리핑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에 맞지 않았었습니다. 부당한 사건 이첩 지시가 있었는지도 논란인데 경찰 지휘부는 이첩 검토일 뿐이며 정당한 업무 지휘였다는 입장입니다. 외압이 없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직을 거실 수 있겠습니까? 네. 결국 진상규명은 백경정의 고발로 외압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공수처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세관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도 빠른 시일 내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입니다. 여러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외압 의혹 실체를 가릴 명확한 증거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취재 이후를 들어보는 시간 뉴스 AS입니다. 조금 전 보신 인천 세관 직원들이 연루된 마약 수사 외압 사건 오늘 뉴스 AS에서 조명해 볼 텐데요. 사회부 방준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사건에 대해서 계속 취재를 해주고 계시는데 일단 해외 마약 밀수범 검거 사건이 발단이 된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수사 외압까지 갔는가를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그 부분부터 짚어보죠, 저희. 네, 말씀하신 것처럼 딱 1년 전 예. 이 마약 조직원 검거에서 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 저희가 타임라인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난해 8월과 9월이죠. 예.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마약 조직원들을 무더기로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조직원들을 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천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반입을 도왔다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가 확대됩니다. 9월 13일 초기 보고를 받은 윤익은 당시 경찰청장이 훌륭한 성과라고 칭찬을 했을 만큼 예.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는데요. 이 백경정의 말에 따르면 이 분위기는 조금씩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9월 20일 김찬수 당시 영등포 경찰서장이 용산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브리핑 연기를 지시했다고 하고요. 실제로 22일로 예정됐던 브리핑이 연기됐습니다. 10월 브리핑을 앞두고도 좀 여러 석연치 않은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이 서울청 폭력계장과 이 조병로 경무관이라는 사람이 이 보도자료에서 세관 예. 내용을 좀 빼달라는 식으로 요구를 하기도 했고요. 인천 세관 직원들이 직접 영등포서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예. 10월 10일 우여곡절 끝에 언론 브리핑이 열렸는데 세관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예. 일단 좀 정리를 해보자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초기 보고에 칭찬을 받을 만큼 잘 됐다라고 했다가 백경정의 말에 따르면 이게 갑자기 좀 분위기가 달라졌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관련해서 청문회까지 열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내용들 좀 주고받았습니까, 청문회에서? 네, 맞습니다. 지난 20일에 열린 청문회에는 조디오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수뇌부 예. 그리고 종인 총 21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10시간 넘게 청문회가 이어졌는데 이 백혜룡 경정과 또 김찬수 전 영등포 경찰서장 이런 핵심 증인들이 이 용산 개입 여부와 같은 핵심 쟁점을 놓고 예. 상당히 좀 엇갈린 증언들을 내놨습니다. 당시 이제 여야 의원들 간 또 증인들 간의 고성이 오가는 등 그렇죠. 예. 굉장히 좀 열띤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말씀해 주신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용산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이 좀 주목이 되고 있어요.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 발언을 두고 사실 180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백혜룡 경정은 김찬수 서장이 밤늦게 갑자기 전화를 예. 해서
용산이 이 사건을 알게 됐다,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너가 브리핑을 연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김찬수 총경은 백경정에게 전화를 건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 용산을 언급한 사실은 전혀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브리핑 연기를 지시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마약 조직원들의 진술만 나와 있는 상황이었고 수사가 무르익지 않아서 브리핑을 하기에는 시기상조로 판단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김찬수 총경과 백현웅 경장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단 말이죠. 얼핏 듣기로는 둘 중 하나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백경정은 예. 이 용산이 지시한 게 아니라면 이 서장이 갑자기 브리핑 연기를 지시할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서장이 조직원들을 배신하고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조직원들에게 등에 칼을 꽂았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반대로 이 김 총경은 나는 용산으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은 적이 없다. 이 백경정이 오히려 좀 피해 의식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맞받았습니다. 예. 두 사람은 이번 청문회에서 나란히 증인석에 앉아서 서로 이제 얘기를 오갔는데 굉장한 좀 신경전이 오가는 모습이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국민들도 관련된 내용들 직접적으로 좀 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 이거 그래서 누구 말이 진짜일까 이 부분도 참 궁금한데 뭐 알 수가 있습니까? 사실 결정적인 증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다만 예. 당시에 좀 정황이 어떤 정황이었는지를 살필 수 있는 녹취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예. 백경정 측이 공개한 녹취록입니다. 지난해 10월 30일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인데요. 용산 발언이 있었다는 문제의 통화 뒤로 예. 한 달 정도가 지난 시점인데 백경정이 이렇게 말합니다. 서장님이 용산에서 알게 됐다고 심각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때 제가 그 상황을 알게 된 거예요라고 백경정이 얘기를 하니까 예. 김 총경은 별다른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백경정은 나는 옷을 벗을 각오까지 돼 있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니까 김 총경은 너무 나가지 말라, 일단은 보고를 계속해야 한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산에 대해서 언급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김 총경은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즉 뭐 언급을 부인하지는 않은 거네요. 근데 청문회에서도 그 야당 예. 의원들이 바로 그 점을 지적을 하면서 김 총경이 실제로 용산 언급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추궁을 했습니다. 그러나 김 총경은 계속해서 사실과 다르다. 나는 이전 통화에서는 뭐 그거를 부인하면서 이렇게 되물은 적도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예. 사실 김 총경이 실제로 그 용산을 언급했다라는 직접적인 증거, 직접적인 녹취는 아직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황 증거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아, 예, 이거 뭐 의견이 너무 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서울청의 사건 이첩 지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그 부분도 핵심 쟁점이었는데 백경정과 이 경찰 지휘부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습니다. 백경정은 이제 경찰 윗선이 이제 사건 이첩이죠. 그러니까 영등포서에서 수사하던 사건을 이제 서울청에 가져가는 식으로 이제 수사 무마를 시도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게 외압이라는 주장인 거죠. 그게 외압이라는 주장이었는데 이제 서울청 이게 경찰 윗선에서는 강하게 이제 반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이제 서울청 수사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던 김봉식 서울청장은 사건 이첩 지시가 아니라 이첩 검토 지시였다면서 중요한 사건이니 좀 어디에서 수사하는 게 좋을지 좀 검토해 보라는 취지였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 야당 의원이 이 수사 외압이 없었다는데 직을 걸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직을 건다라고 말했다는 것은 굉장히 강경한 입장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중요한 대목이라고 하면 관세청의 경찰 발표 간섭 정황 이 부분 관세청장 그 발언을 놓고도 논란이 불거졌죠. 네, 맞습니다.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좀 되짚어보자면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이 관세청 직원들이 직접 경찰서를 찾아와서 면담을 요청하고 또 이 세관 브리핑 내용과 관련해서 수사 개통과 상관이 없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윗선 부장이란 사람이 전화를 해서 세관 관련된 내용이 빠진 게 맞느냐라고 이 질문을 하는 상황 자체가 예. 이 백경정은 굉장한 외압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세청은 수사 무마를 시도한 적 없다. 단순한 문의였을 뿐이고 우리는 뭐 대통령실로부터도 어떠한 지시도 받은 적 없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예. 청문회에 출석한 고강효 관세청장은 청탁도 아니고 압력 행사도 아니었다면서 기관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예. 야당 의원들은 이 관세청 직원들이
이 경찰 브리핑에 관여하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조지호 경찰청장도 해당 면담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이 내용에 대해서 계속 이제 취재를 해주시면서 최대한 좀 알기 쉽게 좀 설명을 해주고는 계세요. 그래서 이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진상 규명이 어떻게 될까도 궁금한데 수사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청문회에서 뚜렷하게 진상 규명이 되지 않으면서 이제 수사기관의 몫으로 좀 넘어왔다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현재 백경정의 고발에 따라서 이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서 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이 백경정의 통화 기록을 확보해서 우선 그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명확한 증거가 없는 만큼 뭐 추가적인 통화 기록 확보 이런 것들이 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사실 시작됐던 것이 경찰의 그 마약 수사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네, 경찰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현재 7명의 세관 직원들이 입건된 상태인데요. 지난주에 이제 서울청과 영등포 수사팀의 사건 분석 회의가 열렸습니다. 예. 경찰 관계자는 최대한 빠르게 이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 대해서 계속 방준혁 기자가 취재를 해주고 계시는데 끝까지 좀 잘 취재해 주셔서 좋은 내용 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준혁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